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은 유사시 해상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며, 여전히 독도를 두고 충돌을 일으키는 일본이 있어 언제라도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전력을 잠재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최근 003형 항공모함 푸제남을 진수한 중국과 이즈모함을 본격적인 스토블 방식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일본은 지금도 우리 해군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와 능력을 가졌고, 우리가 해군 전력을 대폭 증강시킬 계획이 있다면 그들은 이를 능가할 정도의 병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스키밍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초음속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들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편이지만, 문제는 그 방어 능력인데요. 우리 해군의 약점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부분은 협동교전 능력 CEC의 부재로 인해 초수평선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 표면의 둥근 대비에 수상함의 레이더에서 발산되는 전파는 직선의 형태라 어떤 수상함이든지 40km 이상의 거리를 넘어갈 경우 적어도에 탐지할 수 없는 빈틈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의 수상함들은 적의 미사일이나 적기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크게 부족해집니다. 함대 단위의 전력은 물론 하늘의 해상 조기 경보기 및 함재 전투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시 체계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묶어 대응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CEC는 흔히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을 가진 이지스 체계를 함대 단위 여러 수없이 많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전력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CEC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2012년 6월부터 자신들만의 합동교전 능력인 JSIDLS를 배치했다 발표했고, 일본 또한 파이어 컨트롤 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자신들만의 CEC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운용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의 CEC 체계를 미국의 CEC와 통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드디어 우리 군에서도 한국형 CEC를 할 수 있는 즉흥협동 교전 통제 기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매복 요격이 가능해지고, 스텔스 전투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적의 목표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파괴해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한국 해군이 CEC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얼마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전투 플랫폼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고 F-35 전투기를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도 그들의 동맹국이자 우리 한국의 동맹국인 세계 최강 미 공군과 미 해군이 사이에 있는 이상 아무 군사적 도발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 해군의 구축함들은 지금도 우리 해군의 함정들에게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으며, 수중의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서해 124도선을 그어놓고 상당한 영역을 자신들의 해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일본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군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최첨단 전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CEC를 할 수 있는 즉흥협동 교전 통제 기술 연구야말로 가장 시급한 전투 능력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연구는 초고속 표적에 대해 통합되지 못한 각각의 수상 전투함들이 단일 센서와 단일 무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자기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CEC란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나 정찰기들, 여러 수상 전투함들, 항공모함의 함재 전투기들 등과 같은 여러 전투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레이더 탐지 정보를 부대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각종 전투 플랫폼들이 탑재하고 있는 무장과 무기 체계들을 부대 전체가 관제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존하는 수상함 한 척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40km 밖 수평선 넘어 저고도에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 날아오는 현대 시스키밍 대함미사일들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이 떠서 수평선 밖 수백 킬로미터를 훤히 볼 수 있는 정찰기나 조기 경보기가 아군 수상함에 접근 중인 시스키밍 대함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CEC를 통해 수상함에 넘겨주게 되면 이에 한층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에 이를 요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X밴드 레이더를 가동 중인 전투기들까지 CEC를 통해 묶여있다면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한 함대공 미사일을 대신 유도해 수평선 밖에서 미리 적의 시스키밍 대함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CEC의 무서운 점은 적 목표물을 요격하는 대상이 직접 그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하지 않고 있어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적의 목표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군 함정의 자체 레이더로는 이를 탐지하거나 추적해 공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 목표물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다른 함정의 데이터를 받아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 목표물 가까이 있는 아군 함정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할 경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함정은 전파를 방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적 목표물 입장에서는 ESM 장비로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먼 곳에 적 수상함이 날린 미사일에 의해 일종의 매복 요격을 당하게 됩니다. CEC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자전 공격이나 재밍을 통한 교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CEC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투 플랫폼들이 DDS라는 장비를 운용하게 되는데 이 DDS 장비가 사용하는 전파는 C밴드의 펜슬 빔을 사용하며 출력이 크고 중복 코드나 에러 탐지 및 자동 수정 코드와 같은 신호 기술은 물론 파장 분산 보호 및 호핑까지 함께 수행하기에 적의 재밍이나 통신 감청 등의 강력한 저항 능력을 발휘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적의 전자전 공격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인데요. CEC 체계는 이지스함들의 탐지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EC가 구축되지 않은 이지스 구축함들은 각각의 구축함들 모두가 수색 공격 전체에 레이더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데 이 때문에 잡음 반사 전파, 즉 클러터가 강한 영역에서 숨어있는 목표물을 집중 탐색하는 일이나 특정 위험 목표물을 집중 추적하는데 레이더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 이지스 구축함이 각각의 탐지 정보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CEC를 구축하고 있다면 수십 척의 이지스함 중에서 몇 척은 전체 영역을 폭넓게 탐지하고 몇 척의 이지스함은 레이더 에너지를 특정 지역에 집중 조사할 경우 정밀도가 높으면서도 광범위한 범위의 탐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함 미사일을 육지에서 사용할 경우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클러터가 이를 감춰주지만 CEC가 구축된 함대는 이런 대함 미사일을 뚜렷하게 구분해내 요격할 수 있습니다. CEC가 탑재된 정찰기나 조기 경보기, 무인기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수상함의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의 적 목표물뿐만 아니라 산악지대 내부의 적 또한 찾아내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스키밍 대행 형태를 통해 초음속으로 쏜살같이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은 요격하기 쉽지 않은 물건인데 높은 고도의 항공기와 CEC로 연결된 함대는 적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이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찾아내 사전에 타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CEC는 신의 방패라는 이지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훨씬 더 높은 상위 호환 방어 체계임은 물론 공격 체계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데요. 대함 미사일은 물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또한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CEC가 구축되어 있는 함대라면 수많은 군사 자산의 데이터 통합을 통해 아주 높은 정밀도를 가진 추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CEC가 구축된 이지스함 함대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요격하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상승 단계에서 벌써 이를 알아채고 요격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배분해 가능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상승 단계에 있거나 중간 외기권 비행 단계에 있는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그만큼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게다가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 요격하는 능력 또한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되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어떤 스텔스 전투기이든 모든 방향에서 RCS 수치가 새나 벌만큼 작아서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보통 정면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나타내는 RCS 수치가 가장 낮게 측정되며 측면이나 후방 등에서는 엔진의 배기열도 있는 만큼 탐지하기가 쉬워지는데요. 게다가 조기 경보기들은 보통 L밴드나 UHF 밴드 같은 파장이 긴 레이더를 사용해 적을 탐지하는데 UHF 밴드 전파의 경우 스텔스 전투기의 꼬리 날개나 엔진 블레이드 등에서 공명을 일으켜 파장을 증폭시키는 탓에 감지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엔진 블레이드에서 레이더 전파를 많이 내보내는 점이야 특수한 스텔스 구조 설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B2 전략 폭격기가 아닌 스텔스 전투기들로서는 후지 꼬리 날개를 없애지 못했기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물론 스텔스 전투기들은 스텔스 형상 설계와 전파 흡수제나 전파 흡수 도료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에서 날아온 전파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 정보를 알려줄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써도 레이더 전파가 완전히 반사되지 않게 할 수 없고 아주 한정된 방향으로 극히 단시간 동안 미약한 전파가 반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보통 이 때문에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적 입장에서는 잡음 전파에 반사 전파가 미미하게 섞여 있어 스텔스 전투기의 존재를 눈치채기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CEC가 구축된 거대한 전투 플랫폼 그룹이나 함대는 수없이 많은 레이더가 수없이 많은 방향에 퍼져 있어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각각의 다양한 레이더가 적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 정보를 조금씩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놓고 볼 때 좀 더 분명한 적 스텔스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적 스텔스기의 비행 경로를 합쳐놓고 볼 때 분명한 실선으로 나타나기는 힘들어도 점선의 형태로 남아
비행 경로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이는 적 스텔스기 입장에서는 격추될 위험이 아주 커지는 수준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전투력의 향상을 불러오는 합동 교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 K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즉흥협동 교전 통제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CEC를 구축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이번에 정조 대왕급 구축함을 통해 운용되는 SM-6 함대공 미사일로도 적의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4회에서 5회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기에 강력한 함대 방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 기대되는데요.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M을 기반으로 시행 중인 함대공 유도탄2 요격 능력 기술 수준 확인 및 핵심 기술 과제 발굴을 위한 신기술 공모에서도 요청 분야란을 보면 해면 밀착 비행하는 대함 유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대응 유도탄의 탐지 및 추적, 요격을 위한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E2D 호크아이 같은 해상 조기 경보 통제기가 필요하며, 초수평선 요격을 위해서는 상공에서 X밴드 레이더로 적 미사를 추적할 수 있는 전투기의 도움 또한 필요한데요. 우리가 함재 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용할 수 있는 7만 톤급 이상의 중대형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면 이 같은 CEC 체계 범위를 더욱 넓힐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것이 너무 큰 예산이 들어 어려운 일이라면 조기 경보 헬기와 공군의 전투기들과 해상의 구축함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CEC를 구축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네요. 일본만 해도 이제까지 항공모함이 없고 현재 개량하고 있는 이즈모급 항공모함 또한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지만 항공자위대 E2 조기 경보기 전력의 도움을 받아 일본판 CEC를 할 수 있는 파이어 컨트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